수많은 아이들이 빈통을 들고 음식을 구걸하는 이 사진. 2025년 5월 가자지구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휴전 협상이 결렬된 후 밤낮으로 계속되는 공격과 끊겨버린 구호품 공급망이 심각한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8일 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점령을 목표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전례 없는 기근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아기용 분유는커녕 기본적인 식수조차 부족합니다. 식량 공급이 지난 10주 동안 끊기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굶주림으로 숨진 아이들의 사진이 국제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전쟁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략은 신중론을 고수하던 유럽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바로 어제 영국과 EU는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식량 부족 사태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함께 본격적으로 악화됐습니다. 하마스의 주요 인물들이 지하시설로 은신처를 이동하며 이스라엘은 민간 구역을 가리지 않고 폭격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재점령을 목표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펼치며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식량 저장고와 유통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파괴됐습니다. 식품 공장, 창고, 도로망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가자지구 내부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구호물품의 유입 통로까지 차단됐다는 점입니다. 가자지구는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국경과 라파 검문소를 포함해 거의 모든 통행로가 봉쇄됐습니다. 물품을 실은 트럭은 통과하지 못하고 국경지대에 묶여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연료를 실은 수백 대의 차량이 검문소 앞에서 발이 묶인 채 몇 주째 대기 중입니다. 세계 각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은 기근 위기 방지를 명분으로 약 3개월 만에 최소한의 식량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한 구호물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호물품으로는 생수, 밀가루, 쌀, 설탕, 분유와 같은 식량과 백신, 항생제 같은 의약품 및 의료물자, 생리대, 기저귀, 담요, 발전기용 경유 등의 위생용품, 기초생필품, 연료가 있습니다. 가자지구 봉쇄 이후인 2025년 4월 말 기준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 적재된 식량은 11만 6천 톤입니다. 이는 약 100만 명이 4개월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국제구호단체와 UN 집계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가자지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적체된 구호물품의 총 가치는 최소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부패와 변질을 우려해 폐기 예정입니다. 국경에 발이 묶여있던 식량 대부분은 썩기 시작했습니다. 의약품의 상당량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구호물품을 훔치고 암시장에서 재판매한 후 자금을 마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가자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남은 급식소 중 하나를 운영 중인 한 가자 주민은 매일매일 식재료와 기름을 구해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이 자원봉사했던 급식소가 열흘 전 식량이 바닥나 문을 닫았다며 가자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막힌 통로에서 생명이 달린 물자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첫 해외 순방으로 중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친밀해 보였던 이스라엘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하고 전통적인 우방국 이스라엘을 패싱한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의 중동 순방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후순위가 된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중동 순방 중 가자지구 곳곳을 공격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관계에 균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할 것이라며 5월 19일 기드온의 전차라는 명칭으로 북부와 남부 가자지구 전역에서 대규모 지상군 및 공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만 명에 달하는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거처는 임시 텐트나 학교 체육관, 심지어는 폐허가 된 건물입니다. UN 난민기구는 만약 가자지구 전역이 점령되거나 폐허화된다면 수십만 명의 난민이 주변국으로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철조망과 무장 병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요르단과 레바논 역시 수용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인권단체들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선택지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동도 불가능하고 생존도 불가능한 일종의 고립된 감옥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